무슨 패턴이 비슷하냐면 그 함수에서 얘기하는 본연의 뜻, 즉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역함수는 어떤 모습을 띌 거냐, 이런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유리함수하고 똑같은 거죠. 유리함수에서도 점근선 개념이 있어가지고 정의역과 치역에 제한을 받는 놈이었잖아요. 그리고 역함수 구하는 것도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크로스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여주라고 했던 거. 예, 무리함수에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시돼요. 그리고 그래프 모습도 중요하게 여기죠. 유리함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k값, 상수값, 분자에 있는 상수값 대분수로 바꿨을 때 그 상수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함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질 거냐,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질 거냐.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무리함수에서도 주된 관심사가 될 텐데, 그 전에 유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리식 계산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듯이 무리함수 들어가기 전에도 무리식 계산부터 복습을 먼저 합니다. 무리식 계산. 무리식 계산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것도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식을 할 때 허수를 지금은 생각 안 해요. 복수수 파트까지만 허수를 생각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허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알아야 될 게 루트 a라는 게 무리수인데, 이 a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루트 안에는. 그래야 요게 실수값이 되는 거예요. 허수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물론 복소수에서는 여기가 이제 음수도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라서 이거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루트 a 제곱. 이거 기억 잘 못해요. 이거 수상에 나왔던 거죠? 이거 결과가 뭐지, 윤서야? 그냥 a라고? 땡. 그러면 예은이는 땡. 누가 아는 사람? 이거 엄청 중요해. 다 까먹었네. 수상에 있었는데 그새 까먹었대. 절대값 a예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값 a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루트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무리함수여서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왜?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거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데? 또 다들 모르는 척하네. 야, 이거 뭐야? 절대값 x 그래프가, 절대값 x 그래프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애잖아. 이해됐지?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 더한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더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 얘의 함수의 모습이 얘라고. 왜죠? 네, 그게 절대값 때문에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또 이런 거. 무리식 계산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기억하시죠? 근데 얘는 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못해. 내가 가끔 약분할 때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루트 6을 여기 루트 2다. 이거 약분 되거든? 어떻게 해서 약분되느냐? 루트 6을 얘를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럼 밑에 루트 2 있으니까 루트 2끼리 약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루트 3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예쁘게 표시를 안 해주고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확 약분해서 루트 3으로 하고 얘기하잖아? 그럼 고등학교 2학년도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 왜 저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짜 못하는 거야,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만 그나마 해. 고등학교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도 이걸 오히려 더 자주 물어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다음 뭐 있죠? 이런 거. 루트 a분의 루트 b는 합쳐서 루트 a분의 b. 이렇게 계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쪽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루트 4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루트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루트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 유리화 이런 거 유리화 알아야 되죠. 가령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분모를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유리화 시키죠. 이렇게 뭐 곱해야 돼요? 켤레 곱해야 되죠. 켤레 곱하는 건 여기 플러스면 마이너스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a 빼기 b가 될 거고 여기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켤레를 곱했다고 치면 이런 거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되는 거죠.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 무리식 계산 다시 한번 복습하고서 들어가라.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대표적인 거 이런 거죠. 저 켤레 같은 경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뺀 거니까 3 빼기 2 여기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즉 얘가 답인 거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문자로 바꾸는 게 요번 단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다. 아 여기 플러스를 할까? 이렇게 되면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분모는 1이겠죠. 분자에다 뭘 곱했겠어요? 이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얘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도 얘나 뭐가 다르게 있어요? 똑같은 거지. 근데 얘 엄청 쓴다고. 이거 왜 이렇게 써? 이거 문제도 있어. 여기 이거 문제도 있어요. 여기 1-1번 보세요. 1-1번 이거 활용한 거예요. 유리화 미리 봅시다. 1-1번 이런 계산 잘해야 된다고. 이번 단원에서 그 문제 1-1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딱 글자만 봐도 뭐가 범상치 않다, 평범하지 않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두 개 차이죠? 루트 안에가 여기도 두 개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놈이 여기 또 보여. 그리고 얘가 여기 있는데 또 두 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본능적으로 뭘 느껴야 돼? 아 이거 계산을 적절하게 하면 사라지겠구나 가운데가. 그런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부분분수랑 비슷한 거예요. 부분분수가 사라지잖아 가운데가. 얘들 또 부분분수 또 까먹었나 보네. 부분분수 이거는 엄청 자주 쓰는 스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분수 사라지잖아요. 가운데 게 이런 애들 사라지잖아. 나중에 연결이 돼서 얘도 딱 그 형태로 생겼단 말이지. 유리화 시켜봐봐. 유리화 시킬 때 조심해야 될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유리한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걸로 계산해요. 그러면 분모가 다 2로 남고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지원이 이해돼 이거? 그 다음 여기도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분모는 똑같이 2고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 똑같이 얘도 2분의 루트 x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 2로 다 통분돼 있으니까 사라지는 게 누가 사라져?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잖아.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남은 건 뭐야? 2분의
루트 x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여기 x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이제 막 연결되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계산이 이제 대표적인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간단히 하는 계산기다 이거죠. 이런 거 다시 복습해놔서 적절한 때에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 꼭 기억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 얘 유리화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분모 유리화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 개념 체크 문제부터 여기는 중요합니다. 개념 체크 문제부터. 개념 체크 문제 1번. 이런 거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얘가 무리수로서 실수로서 작동을 하려면 얘가 실수가 되려면 x의 범위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실수값으로 작동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첫 번째 거 이거 물어보는 거죠. 루트 아래가 양수여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얘가 실수로 작동한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1-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and 그리고 2x 플러스 4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교집합이죠.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 파트에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요 범위의 x만 취급하겠다 이 뜻이죠. 이렇게 돼야 얘가 실수로 작동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 옆에 건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 다음 2번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의 x일 때 이 식의 값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요. 간단히 하시오. 얘 이거죠. 얘는 x-1의 제곱의 루트예요. 얘는 아까 봤듯이 x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예요. 따라서 이 식은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2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암산 과정이고 바로 여기서 요걸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지. 요건 내 머릿속 과정,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얘를 보는 순간 요렇게, 얘를 보는 순간 요렇게 나와야 돼요. 고등학생이라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때 얘가 양수면 이 범위에서 플러스면은 그대로 나올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자, 여기 상태 가령 대표적으로 뭐 0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x값이 0. x값 0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얘 음수죠. 이 안에가 음수예요.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고요. 여기다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잖아요. 얘는 그냥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x는 사라지네? 3이겠네? 간단히 하면 답은 3이더라. 이런 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초록색으로 써놨잖아. 이거 진짜 사람들이 기억 안 해줘요. 수상에 있습니다. 이거 수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이제 필수제 1번 말고 필수제 1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거 유리화 시키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고 싶은 거는 오히려 1-3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때 갑자기 당황하는 거죠.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 쓰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왠지 뭔가 있어 보이죠? 분자 똑같은데 분모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 안에 루트가 있는데 다시 루트를 뒤집어 씌우면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이중분호라고 해서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거를 푸는 연습을 했었어요. 루트에 루트가 있어도 풀 수 있었다고 과거에는 그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이중분호를 교과 과정에서 날렸어.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이걸 못해.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따라서 얘를 그냥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얘를 제곱한 걸 구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만약에 4가 나왔으면 원래 거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죠. 둘 중에 x 이쪽이 크면 플러스로 나올 거고 이쪽이 크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건 나중에 가서 골라야 돼요. 누가 큰지는. 어쨌든 제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야 될 생각입니다.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평범하게 못 구한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을 제곱값으로 먼저 구한다. 그러면 제곱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루트 xy 이렇게 생기겠죠? 나는 요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x 따로 y 따로가 아니라 나는 x 플러스 y 값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를 좀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얘 얼마입니까? 혈내 곱하면 9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분모에 갑자기 4가 생기죠? 그 4가 분자에 있는 4랑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3 플러스 루트 5로 나옵니다. 콜? y는 똑같이 혈내를 곱하면 9 마이너스 5 해서 똑같이 4 없어지고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은 이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루트 5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6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 x 곱하기 y도 쉬워요. x 곱하기 y를 하면 어차피 둘이 혈내기 때문에 이건 4예요. 얘가 4라고 이 아래가 4. 그러니까 루트 4니까 2가 돼서 마이너스 4. 따라서 이 값은 2가 되겠죠? 제곱의 값이 2예요. 그러면 루트 1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1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미리. 루트 x가 큰지 루트 y가 큰지를 나중에 결정해야 될 거라고. 자 여기 보세요. x하고 y 중에서 누가 더 큰 값입니까? 당연하게도 플러스 루트 5를 똑같이 3이 있는데 하나는 더해줬고 하나는 빼줬으니까 당연히 x쪽이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큰 거면 따라서 당연히 양수인 루트 2가 내가 찾는 답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x, 루트 x가 있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루트가 있게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것처럼 제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얘를 통분을 해가지고 최대한 루트 x를 벗어버려야 되죠. 내 말 이해돼요? 뭐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 같은 1-2번 그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통분하면 루트 x가 사라질 거예요. 구조가. 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엇갈려 있잖아. 엇갈려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분도 무슨 과정이야? 혈내를 곱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통분하면 자동으로 혈내 곱하게 돼 있단 말이지. 짜고 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통분해서 올리면 이거 루트 x가 날아가는 구조예요. 쫄지 말고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오히려 필수 문제보다 여기는 문제라고 돼 있는 여기에 1-1, 1-2 이런 애들이 더 좋은 문제들이다.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네, 요게 이제 무리수 계산하는, 루트 계산하는 간략한 복습 과정이 있었어요. 자, 이 복습을 했다고 치고 이제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 연습은 했다라고 하고 무리 함수잖아요. 그럼 유리 함수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걸 함수라고 하느냐? 무리 함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호 안에, 근호라는 거 뭐예요? 루트죠. 루트 안에 x가 있으면 무리함수인 거예요. 그게 x 혼자 있든 제곱으로 있든 세제곱으로 있든 상관없습니다. 근호 안에 x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불러요. 이 무리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리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가장 심플한 함수를 하나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그게 누구야? 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루트 x 이렇게 있는 거. 얘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얘를 파악하기 위한 무리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로서 y 이퀄 루트 x를 우리는 연구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얘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퀄 이해됐어요? 자, 맨 먼저 떠오른 건 당연하게도 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야 실수가 되잖아. 얘가 자동으로 그래서 정의역이 됩니다. 정의역이 제한이 걸려요. x 해놓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되는 게 정의역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유리함수처럼 정의역에 제한이 딱 걸려있는 특이한 함수다 이거야. 이런 애들만 골라놓은 거야 지금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서 함수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있는 애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치역도 뭔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치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치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여기 0이고요.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로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유리함수 했을 때처럼 점을 찍어 볼 거예요. 점 찍기 해봅시다. 자, 0일 때 0이죠? 이해됩니까? 루트 0은 0이잖아요. 루트 1은 1이죠? 이해됐어요? 루트 2는 모르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아는 숫자 4일 때가 2죠. 4일 때가 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숫자가 나오는 건 9일 때죠. 9일 때 3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루트 x의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보듯이 치역은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나옵니다. 이 위에만 나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치역과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에 다 제한이 걸려있는 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유리함수에서 했듯이 여기를 변형을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거라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어떻게 생긴 건가? 자, 첫 번째 얘는 x가 여기 있던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이걸 수상 도형의 이동편에서 무슨 대칭? 당연히 무슨 대칭?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 무슨 대칭? y축 대칭.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아니 뭐 이게 그림이 좀 못생겼네. 천천히 올라가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네.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조금 비슷해 보여? 뒤에서? 뭔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이 마이너스는 어디에 있는 마이너스예요? y 옆에 있는 마이너스니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예요. 무슨 대칭? x축 대칭 보라색
이 그림이 x축으로 대칭해 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루트 x에 있습니다. 쟤는 루트 마이너스 x에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수상에서 배운 거 갖고 저기 응용하는 거야. 얘는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원점 대칭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다?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x. 이 그림이 기본입니다. 이 그림. 이거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x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바로 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한참 만에 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되게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무리함수에서. 이것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모든 문제를. 왜 그러냐? 내가 그림을 알잖아. 자, 노란색에 얘 이 함수 얘 정의역 어떻게 되니? 얘들아, 정의역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거 그림만 봐도 알잖아.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면 있잖아. 치역은 어떻게 되니? 여전히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림만 알면 정의역이고 치역이고는 그냥 내 머릿속에 바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계산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얘 초록색 얘 정의역 어떻게 되니?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치역 어떻게 되니?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이해됐습니까? 정의역 치역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림을 알면. 그 다음 얘 보라색 얘 정의역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이 다 갈려있어요. 얘는 기본이니까 정의역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지금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의역과 치역을 따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근선도 되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대칭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거를 이 그림 네 가지로 완벽하게 내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만 완벽하게. 물론 평행이동 하겠지 나중에. 그런데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만 알면 이 그림 패턴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무리함수에서 한 70%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뭐냐? 역함수예요. 무리함수 문제에서 차지하는 역함수. 역함수랑 얘랑만 마스터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두 번째. 이거 집에 가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에도 일단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변화를 줘볼게요. 얘와 빨간색 이렇게 숫자를 키워볼게요. x 앞에 있는 숫자를 키워볼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 유리함수에서 했던 겁니다. x분의 1하고 x분의 2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점에서부터 이 절대값이 커지면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때 강조했었는데 영상 다시 가서 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커졌습니다.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x에서 루트 2배씩 늘어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0일 때는 똑같이 0인데 1일 때는 벌써 루트 2가 되고 2가 들어가면 4가 돼서 벌써 여기서 2를 찍어요. 여기서 2를 찍는다. 이해됐습니까? y값을. 여기서 0 찍고. 그 다음 4가 아니라 어디서 찍냐 보자. 6, 2, 12, 7, 2, 14 8 들어가면 16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6이니까 y값 4를 찍어요.
8 들어가면 4를 찍습니다. 여기를 찍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걔를 연결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x일 때 x값이 똑같을 때 y값이 커지죠. 얼마가? 루트 2배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절대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내려가겠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생긴 모습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프에 생긴 모습을 보고 앞에 있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크기를 내가 알 수 있죠. 절대값의 크기를.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리함수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머릿속에서 제대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꺼내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맨 먼저는 이 네 가지 스타일 얘들부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이게 돼야 여기 써놨듯이 정의역과 치역을 바로바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계산이 아니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무리함수의 다예요. 사실은. 이게 70%라고 했잖아. 이게 70%.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리함수의 중요한 거 역함수. 무리함수의 정체는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거는 계산만 조금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디다 계산할까요? y 이꼴 루트 x가 있죠? 보이시나요? 이거 역함수 만들어 볼까요? x는 루트 y 맞습니까? y로 예쁘게 정리하니까 따라서 이 식은 y는 x의 제곱 2차 함수예요. 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정체는 2차 함수의 역함수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이거 흰색이죠? 흰색에서 원래 있던 거 이렇게 y 이퀄 x를 딱 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2차 함수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는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2차 함수에서 반쪽만 쓰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되는 영역에서만. 내 말 이해됩니까?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관계여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은커녕 1대1 함수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때 꼭지점을 반을 딱 잘라서 어디만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 초록색 영역만. 그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잖아. 대신에 뭐가 제약을 받는 거야? x 값이 제약을 받는 거지. 반쪽만 써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도 치역에서 얘의 정의역이 이쪽에 치역이 되는 거니까 치역에서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치역도 제한이 걸리죠. 왜? 얘의 치역이 이거보다 큰 것만 취급하는 거잖아요. y값은. 그러니까 정의역도 제약이 걸리는 거죠. 얘를 역함수로 때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리함수잖아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2차 함수의 2차 함수를 어디서부터 짜는 거냐면 꼭지점에서부터 해서 반쪽만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정의역의 제한을 두고서 역함수.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뭐 교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교점 문제 나오면 이걸 진짜로 이거 역함수 구해야 돼?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것하고 y 이퀄 x하고도 같이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y 과 x로 해서 교점 구하고 이딴 문제가 다시 나오겠지. 어디랑 똑같이. 저쪽 함수편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무리함수의 정체예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다.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우리 이거 사실상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 이 그림이 핵심이고 이게 다예요. 진짜로. 그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풀어볼까요? 싹 지우고 진짜 그런지 한번 풀어봅시다. 이 그림은 우리 책에 그 노란 박스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지웠어도 문제를 내가 풀 때 여러분들은 아직은 머릿속에 이게 전부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 책을 참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세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2번. 얘 그림 그려봐라. 아, 두 개 다 해야 될까? 그래, 두 개 다 하지 뭐. 이 그림을 그려고 정역과 치역을 말해봐라. 자, 무리함수에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여기 있는 숫자를 묶어야 됩니다. x로 깨끗하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 y 꼴 루트 3x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해석 이렇게 해야 되죠.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 루트 3x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생겼다고? 아,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바로 그려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일부러 흐릿하게 한 거예요. 평행 이동할 거니까.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여기 시작점이죠.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0,0에서 시작하는 애지 항상. 근데 걔가 1, 마이너스 2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값으로 1, y 값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시작점이 바뀌었잖아.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중요한 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얘가 얘의 대략적인 모습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정역이고 뭐고 다 나왔죠. 정역 x가 뭐보다 큰 것밖에 없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보면 되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밖에 없잖아요. 치역 y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의 위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 찾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초보니까 아직.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안에를 정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얘는 해석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y 이꼴 루트 마이너스 3x를 얘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나한테 필요한 능력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죠. 루트 마이너스 3x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긴 애다. 마이너스 3x x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라고.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니 정의역은 그냥 바로 눈으로 보면 되죠. 아, 정의역 x는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있습니다. 치역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와, 저는 이거 그림 빨리빨리 안 들어와요, 눈에. 그냥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봐봐. 맨 처음으로 들어와봐. 얘는 루트 안에 있는 얘가 6-3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실수가 되기 때문에. 허수가 되면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함수도 안 되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얘가 정의역이야 그냥.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되잖아. 이 부등식 풀면 이게 정의역이라고. 그러니까 루트가 루트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곧 정의역이에요. 간단해요. y는 기본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여기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정 그림이 빨리빨리 안 돼. 근데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고 식으로 굳이 풀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정의역 정도는 식으로 풀어도 되죠. 정의역 정도는 뭐예요? 이거? 얘가 루트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정의역이에요. 그 뜻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그림 연습을 많이 하시라.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사실상 똑같아요. x가 4에서부터 a까지만 존재하는데 이때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얘의 최대값이 5고요. 최소값이 3이래요. a, b를 찾아보래요. 자, 얘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많이 했지만 얘 무슨 함수? 증가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캥기먹기를 이렇게 생기면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쵸? 얘는 감소함수예요. 왜? x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으로 바뀌면 y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으로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x가 커지면 오히려 y는 줄어들잖아요. 얘는 감소함수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이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급선무죠. 그래야 최대값이 4에서 나오는지 a에서 나오는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잖아. 어디서 최대가 나오는지를.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고 x 앞에 붙어있는 게 양수잖아. 맞죠? 루트 2x에서 출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애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니까 뭐야? 증가함수야. 기본이. 이걸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가 4고 여기가 a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서 최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4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온다는 거야? 3 나온다는 얘기죠. 이 자리가 3이라는 거잖아. 이 자리가 3. 4를 집어넣으면 4 넣어.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b야. 얘가. 따라서 b는 얼마야? 1이겠지. 간단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5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루트 2a 마이너스 4 b는 아까 찾았지? 플러스 1 걔가 5라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2에 요게 얼마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게 4야 되니까 얘가 16이 돼야 되는 거죠. 아 2a 마이너스 4가 16이 돼야 이게 가능하구나. 따라서 a는 10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증가냐 감소냐만 바꿔서 푸는 거죠. 얘가 증가의 형태니까 최대값은 a에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4에서 나올 거다. 그걸 이용해서 b도 찾고 a도 찾는 거죠. 지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게 전부 다 그래프 개형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 문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그래프 그릴 줄 아니?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문제 70%가 다 이거라고. 그림 그리는 거. 이해됩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필수예제 4번.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한대? y축 대칭까지 시킨대. 그러면 뭐가 된대? 얘와 똑같아진대. ABC를 찾아라. 그럼 이거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평행이동이잖아. 자, 얘부터 해봅시다. 얘 시키는 대로 하면 y는 루트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x가 x-1로 바꿔야 되고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이해됩니까? 좀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평행이동한 모습 됐습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y축 대칭시키래요. y축 대칭시키면 뭐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바꿔놨더니 얘랑 같다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 뭐 이거는 내가 계산했나요? b는 1 c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개수만. 그래서 뭘 하라 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래? 얘랑 더하면 0이고 c는 3이니까 3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5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게요. 왜냐면 이거 다 같은 문제니까. 필수예제 5번까지 다 그래프 모습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그때 ABC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헐? 야,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거나 해보자. X 앞에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가. 그러면 A가 음수라는 거는 당연하죠. 그쵸? 당연히 A가 음수,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여야지 이쪽으로 가죠. 플러스면 이쪽으로 갈 거고. 기억나? 그 그림 4개를 머릿속에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A 음수야. 나오더라도 음수로 나와야 돼. 얘의 값은 Y좌표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치? 원래 있던 0,0에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간 거니까 C는 바로 나오네.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X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를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A분의 B가 될 텐데 이게 평행이동을 뜻하는 값일 텐데 따라서 2는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걔가 2가 되겠죠.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막 이렇게 우글우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결정타는 누가 쥐고 있느냐? 얘죠. x가 0일 때 1 지나간다. x가 0일 때 1 지나간다.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루트 b 그 다음에 c는 아까 구해놨죠? 빼기 1 이랬더니 이거 1 나오더라. 따라서 루트 b가 2다. 그럼 b는 4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B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4 A 이꼴 2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아까 구해놨던 C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A, B, C 이렇게 구해요. 이해됐어요? 네, 그게 보고 푸는 거죠. 이게 다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5번까지 오는 동안 다 그림만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안 느껴져요? 5번까지 오는 동안 이 뒤에 문제 몇 개나 더 있을까요? 6번, 7번, 8번이잖아요. 세 문제 빼놓고 문제 8개 중에서 5개가 그림 문제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 70%가 그림이라고. 네. 남은 3개는 뭐 나오겠어요?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무리함수는 이차함수의 역함수다. 역함수 관련해서 나오겠죠. 아니면 뭐 나오겠어요? 합성함수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무리함수에서 나왔으니까. 기타 등등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푸는 시간을 줄게요.